인생 얘기지, 인생 얘기지. 누가 밥을 못 먹었어? 저녁을 못 먹었어요. 밥 지금 뻘떼기 보니까 한 2그릇 먹었는데 뭔 소리야 지금? 먹었지? 하루에 한 4끼는 먹어야 되니까. 소가 4끼 먹는 거 아이가? 자, 쌤 딱 깔끔하게 2끼 먹었는데 주고 4끼씩 먹고. 소크라테스 아니지, 정약용이지. 미안하다. 자, 19쪽 정약용. 자, 깔끔하게 갑니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경전이다. 자, 이거 잘 봐라.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있는데, 자, 정약용 선생님 하면 우리 실학자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실학도 유학의 일종이다. 유학 안에 성리학, 양명학, 훈고학, 실학 등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학자다. 그래서 육아의 경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교 경전을 경전을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뭘 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거죠. 과거로 달려갔다. 유교경전 이거죠. 과거. 자, 다산은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 그렇죠? 요게 지금 과거. 요거를 가지고 그냥 재해석을 해가지고 미래로 나아갔다. 자, 오랑캐들에 관심 두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의 윤리학을 살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뭐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이 뭡니까? 뭐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고 어떤 행위가 악한 행위인가,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가본다. 이 문단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자, 선과 악 중에 뭐를 좋아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 중요한 거는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죠. 선천적. 그 다음, 자,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은 행하기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건데 실제로는 선과 악 중에 이게 훨씬 쉽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서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요약 정리.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 선천적으로 이게 많은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하다. 그럼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습니다. 요 선택에 따른 반드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을 선택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되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당연한 소리죠. 다사는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그렇죠? 이러한 의지와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 정리하면 요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 관리해야 된다? 의지랑 선택,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요렇게 정리. 그렇죠? 그 다음 문단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선한 행동을 하면 인을 성취할 수 있죠.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으로 해석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인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인이라는 게 정확한 개념이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요 인의 전제 개념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착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도리.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적 개념으로서 선한 행동을 중시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이죠.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했다. 자, 그럼 봐봐.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그럼 정약용 선생님을 요 사람에 대입해 보자고. 안 보이지? 자, 대입해 보면 요 사람을 위정자로 대입, 정치하는 사람으로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이 사람을 백성으로 대입을 해 보자고. 그럼 위정자와 백성으로서의 관계로서 위정자가 여기서 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그거죠. 저기 어디 갔냐? 밑에.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정치하는 사람은 인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은 위정자입니다. 그럼 위정자는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정자가 만일 정약용 선생님처럼 유배지를 갑니다. 그럼 유배지를 가면 누구에게 도움을 못 줘? 백성에게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럼 위정자가 백성에게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은 본인의 윤리학에서 가장 궁극의 단계인 인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럼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이 괴로운 이유를 정약용 선생님의 윤리학에 비추어서 써봐라. 뭐 서술형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서, 자, 이까지가 기본적인 윤리학의 메커니즘이라면, 자, 구체적으로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게 뭐다? 그럼 야, 조금 추상적이잖아. 실천 원리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물어봤을 때 뭘 제시하냐면 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서. 우리 용서할 때 서도 서죠.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남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해줘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면 상대도 원할 것이니까 남도 원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먼저 해라. 좀 사자성어로 본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남이 원하는 거 내가 먼저 해주고 남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대하는 것이다. 왜 계속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 자, 전통적 성리학에서 이는 혼자 방구석에서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착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타고난 걸 그냥 본인이 스스로 수양을 하면 인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실학에서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실천 원리로서 계속 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갑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만물계비어아라는 말을 자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한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까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천대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백성도 그렇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야? 다른 사람 관찰할 거 없어. 나를 관찰하면 행동을 할지 말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남의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이 다사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관찰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보편적인 존재다. 특수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선은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렇죠? 상호 평등성, 인격 존중.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정자들이 백성을 이렇게 안 대했습니다. 백성은 내 따까리고 내가 시키는 거 그냥 해야 돼. 나 편하다, 쟤들 힘들다 상관없어 이렇게 했는데, 상호 평등성이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 인격 존중이죠.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실천 원리 말고 기본 자세로서 또 신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신독은 뭐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다.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합니다. 누구를? 지금 계속 나오지만 여기서 사람과 사람은 위정자와 백성이야.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계속 가볼게요.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하늘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이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못 피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대상으로서 설정한 게 하늘. 내가 백성들 몰래 백성들의 돈을 슈킹해. 그럼 백성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늘은 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하늘을 무서워해? 하늘이 모든 걸 다 부여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 이런 것들 다 부여했으니까. 그 다음. 자, 또한 자, 아니지. 그 위에 하늘 눈을 피할 수 없다.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왜 내면의 목소리야? 내 거를 알면 남한테 실천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자꾸 내면을 관찰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독 공부는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경건한 태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 이야기했다. 그래서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산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신독이고 이걸 통해서 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최종 목적, 그게 인이죠. 그렇죠? 그게 인이죠.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세계를 꿈꾼다 이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도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 빙긋이 웃어 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문제 풀고 정리할게요. 자, 해버릴게요. 자, 17번 풀이.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백성들 삶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인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이번에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있다. 자유의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서로서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다.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 4번에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 평등성. 그렇지. 너도 나도 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에 만물 계비어아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반대죠. 자기 감정을 통해서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의미. 기억은 아까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 그거였죠. 그럼 요거는 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입니까? 뭐 좋은 말 다 들어간 거 2번이죠. 자유의지, 선실천, 사회.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신의 행동 성찰, 자신을 통제. 그렇죠?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 자기 통제하는 거. 그 다음 2번에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그거 아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다음에 3번. 자,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적 구심점이라고도 했고 4번에 혼자 하는 일이라도 조심해. 왜?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하늘의 눈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 맞죠? 일종의 뭐 양심과 같은 거가 되겠네.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보기는 세종실록인데 천재지변으로 흉년 백성들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비 바로가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 이거 누굽니까? 위정자죠. 정치하는 놈이죠. 위정자. 징계한 바 있다. 슬프다. 부독한 나. 뭐 나는 세종이니까 나 역시도 위정자죠. 굶어 죽는 모습 다 알 수 없으니까 조정의 관원을 파견해가지고 행정 상황 조사할 것이다. 다 B, C, D는 다 위정자인데 조금씩 다르네. 1번
A를 서로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D가 조정의 관원이 in을 성취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B는 A와의 관계에서 in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못했죠. 그 다음에 3번에 C는 B에게 한 행위를 통해서 A와의 관계에서 in을 성취하였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를 어떻게 했습니까? B를 징계했죠. 그러니까 이제 in을 성취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C는 D가 서로서 A를 대하기 당연하죠. 그 다음에 5번에 D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C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책임 안 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겨서 5번 조금 보고 있으세요. 쌤 칠판 좀 지우고.